뭐 요새 하도 여론조사가 워낙 널뛰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시청자들도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데 예. 뭐 여론조사 기관도 하도 많고 한 70여 개 됩니다. 거기다가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역량이랄까 네. 여기도 뭐 천차만별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대부분의 경우가 여론조사 기관도 정부가 주는 물량이 많습니다. 무슨 이 여론조사 정치 여론조사만이 정치 아니고. 여론조사 이것은 아주 작은 거고요. 예, 무슨 공론조사라든가 이런 건 막 1억짜리, 7천짜리, 8천짜리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따기 위해서는 저쪽에다가 아우를 할 수밖에 네. 없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니 지금 여당에 좋은 여론조사 결과를 자꾸 전달해야지. 예. 또 주지. 그럼요. 네. 계속 주죠. 이재명 지사 지지율 10%, 윤석열 40% 하면 안 주죠. 정부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정부 공기관들도 그렇죠. 그런 건 많이 합니다. 산하기관들도 뭐 그런 뭐 하려면 이제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여론조사라는 핑계로 대갖고 그걸 이제 또 그렇죠. 여론조사가 이렇다. 이렇게 나왔다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또 상품. 합니다. 예, 상품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난리 배가지고 이 대선에서는 정치 여론조사에서는 돈을 조금 받습니다. 얼마 안 받아 이익이 안 남더라도 실적 그게 쌓기, 자꾸 실적 쌓기. 실적을 쌓고 언론에 자꾸 노출이 돼야 노출이 되면 이런 여론조사. 큰 기업들에서 이제 딱 그렇구만요. 이렇게 의뢰가 오면은 거기서 챙기는 것이죠. 근데 뭐 그건 여담이고요. 오늘 리얼미터가 네. 좌파 또 친문 언론인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7일에서 28일까지 이렇게 조사를 한 거 보면은 2043명입니다. 조사 대상이. 대선 지지율은 윤석열 전 총장이 28.0, 이재명 지사가 27.6. 사실은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각축을 예. 벌이고 있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14.9.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는 12.3. 그리고 적합도 뭐 민주당은 뭐 더 볼 것도 없고 국민의힘 적합도에서는 윤석열이 31.3, 5.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4.8%가 4.8%가 내려서 27.8. 그래갖고 1, 2위가 또 여기는 바뀌었습니다. 역전됐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대 이재명은 42.0 대 38.3. 이것도 뭐 오차 범위입니다만은 윤 전 총장이 앞서고 이 전 대표하고는 뭐 꽤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은 이 지사하고는 37.3이 이 지사고 홍준표 36.1. 그러니까 이 지사한테는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 이 전 대표한테는 홍 의원이 37.5, 이낙연 전 대표가 32.3으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최근에 대장동 사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도 빵빵하게 올라가고 또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윤석열 쪽으로 이렇게 지지가 모이는 그러니까 양강 쪽으로 모이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이제 선택이 갖고 모이는 것 아닌가. 저도 그 말씀 드리려 했는데 고민이 먼저 해버려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요. 아니,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이라고 그래요. 게이트라 해야 되나. 이걸로 인해서 있죠. 양 진영이 전부 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 쪽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당연하고요. 이재명 제가 이제 SNS 이런 거 보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글을 보면요.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강해진 거는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본래 뭐
그 곳간에서 인심난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좀 강자고 여유가 있으면 말이 좀 그래도 부드러워요. 예. 그런데 내가 좀 약자다 이렇게 되면 언더독이 되면 더 강해지더라고요. 예. 그 뭐 개들도 그런다면서요. 어린 개가 더 많이 짖는다면서요. 전 약한 개가. 예, 그렇게 겁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곽상도 문제가 이게 2030한테 아직 많은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장동 게이트에서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아직 2030한테 피부로 안 닿아요. 예. 수사 결과도 안 나왔고 이 때문에 딱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게 나온 게 저쪽하고 없으니까 연계됐다는 게. 이거는 예. 뭐 이재명 지사의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장난 아니냐 네. 이렇게 정도지 이재명 지사가 개입됐다 안 됐다는 지금 그 젊은 사람들한테 수사 결과도 안 나오고 그 안는데 곽상도 의원의 50억 원 있죠. 예. 이게 사실 조국 전 장관의 문제도 젊은이들이 어떤 공정, 그다음 이렇게 균형 있는 어떤 사회, 그다음 엘리트층의 어떤 그 이 잘못됨 이런 거 그냥 반발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4.7 재보선도 사실 뭐 부동산 문제 비롯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예. 그런데 이 곽상도 의원 문제는 이걸 제가 볼 때는 이게 곽상도 의원 개인의 어떤 의원 본인의 문제인데 지금 여권에서 프레임을 잘 짠 게 곽상도 의원 아들의 문제로 몰고 간 거예요. 예, 예. 이 젊은 20대 친구가 왜 50억을 몇 6년 근무했나요? 예. 예, 근무하고 나는 평생 가도 50억은 커녕 5억, 5천만 원도 모으기 힘드는데 예, 지금 그럼요. 가구마다 빚이 얼마입니까? 예.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2030이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 쪽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이번에 국민의힘 당 가입자가 2030이 많이 가입했더라고 이런 식인데 뭐 27만인가 얼마가 예, 가입됐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식자층이라면은 이 곽상도 의원 개인의 문제거든요. 예. 아들은 그냥 저 들러리로 있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이게 아직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제원 의원의 노엘 문제. 예, 아들. 근데 그것도 있죠. 저는 윤석열 총장이 조금 잘못한 게 좀 사람을 갖다가 믿는 경향이 있는지 몰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놔뒀다가 장제원 의원이 사퇴했죠 스스로. 예, 윤석열의 형님 리더십. 예, 그게 그러니까 그건데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예. 그걸 별로 그 감동을 못 받는다고 우리는 형님 리더십이라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잘못했으면 빨리빨리 탁탁탁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 나이가 많아서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노엘은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그 장제원 의원은 우리 옛날에 같이 방송도 했지만 잘 알잖아요. 부산의 진짜 유력가 집안 아닙니까? 이 아들이 이게 이래버리니까 장제원 의원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이 내세우고 있는 가장 그게 공정. 큰 가치가 공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그게 공정하냐. 그게 공정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은 할 때는 공정 안 찾고 뭐 남보다 뭐 공정 찾으면 뭐라고 하냐. 저희는 빨리 치고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일정 부분 곽상도 50억보다는 덜 하겠지만은 예. 노엘 문제도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양자 대결에서 거의 42, 38.3 또는 뭐 적합도에서는 거의 뭐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 지사도 타격을 상당히 받았지만 윤석열 총장도 지지도에 타격이 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정리가 빨리 되고 국민의힘에서 이 곽상도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갤럽 예. 27, 28 동일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그대로. 예, 여기서는 이재명 31.3 예. 그리고 윤석열은 22.7 홍준표 15.5 예. 이낙연 10.8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꽤 차이가 압도적이죠. 있죠. 물론 갤럽은 이제 이렇게 유선 전화 예. 이것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이 보수층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 10% 차이 많이 나는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번에 아파 찬스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2030들이 많이 돌아섰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여론조사를 면밀하게 분석하면은 어떤 트렌드라든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나오죠. 예.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캠프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뭐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좀 먼 산 보듯이 하지 말고 빨리 좀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물론 대선까지 많이 남았지만 그 중간에 또 많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렇겠죠. 뭐. 그래도 이런 하나하나가 무슨 그 왜 댐이 뭐 지구멍 하나로 무너지듯이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다른 문제도 소홀히 또 그 대책에 소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도 지금 홍준표 후보한테 2030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지율에서. 젊은 층의 지지가 원래는 윤석열한테 가야 다 되는데. 가 있었는데 되게 과거에는 홍준표 후보는 꼰대라든가 그러니까요. 뭐 막말 프레임 때문에 거의 젊은 층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뭐 이준석이가 좀 또 이렇게 홍준표 호흡을 맞춘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홍준표 후보는 아주 단단하게 지금 2030을 장악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2030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나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당연히 나와 어려고 있는 생각하지 말고요. 여론조사 두 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네. 근접해서 나온 여론조사가 그렇고요. 10월 8일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네. 딱 일주일. 2차 카더프로 이제 4강을 추리는 네. 그런 카더프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앞에 한 3명 정도는 거의 확정이 됐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까지는. 예. 그런데 나머지 한 자리, 이 한 장 티켓을 놓고 지금 아주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는 분들이 최재형, 그 다음에 원희룡, 하태경, 그리고 황교안 이 네 분입니다. 누가 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토요일 날 있는 TV 토론과 5일인가에 또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 이제 나머지 한 번, 이 두 번이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네 분이 도토리 키재기. 그러니까요. 이거 뭐 제가 볼 때 최재형 감사원장은 동력을 많이 잃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은 참 훌륭하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어떻게 예측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어떤 정치에 입문할 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분으로서는 인격이 훌륭한 거하고 정치권에 성공한 건 전혀 별개더라고. 이재명 지사 이렇게 뜨는 거 보면요. 뭐 인격하고는 우리나라 정치는 별로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트럼프 같은 사람 대통령 되는 거 보면 어떻게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데 최재형 원장은 그런 면에서 좀 약하지 않느냐. 자기 일을 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그래서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 다음 전 개인적으로 원희룡 전 지사 사람 괜찮고 그 다음 또 대선 출마도 많이 해봤고 그다음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행정 경험도 있고 하지만 이번 그 대선 토론 과정에서는 이 너무 이분이 그 손해가 당연히 원희룡 전 지사는 하는 게 당신 그 정도 할 줄은 우리 다 예측했어. 그러니까 어떤 그 서프라이즈 그다음 신선함. 이 원희룡 지사가 사실 나이가 50대 아닙니까? 근데도 마치 70대 같이 느껴져. 워낙 정치를 오래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20년 묵은 산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20년 정치를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가끔 연예인들 보면요. 아주 어릴 때 그 연예계에 등장한 사람들 나이 얼마 안 됐는데도 아주 베테랑 배우로 이렇게 느껴진 사람이 있거든요. 원희룡 지사가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자격 요건으로 봐서는 좋지만 어떤 그 서프라이즈를 주는 데는 신선한 감을 주는 데는 좀 실패하지 않느냐.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총리 같은 경우에 그 지금 뭐 부정선거로 상당히 그 태극기 부대라든가 거기에 어떤 일방적인 지지를 받는 건 있는데 기승전 부정선거입니다. 기승전 부정선거. 황교안 제가 전 총리 이렇게 TV 토론한 걸 이거 보면요. 참 학교 선생님 같아요. 교수님 같고. 그거는 좋은데 이게 지금 2030이라든가 이 뭐 그 60대 이상의 부정선거 주장한 사람 외에는 그렇게 신선한 그것도 이렇게 뭔가
우리가 참 따라가고 싶으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 예. 이런 느낌은 못 주는 거예요. 정치는 있죠. 예. 나하고 좀 결이 같다. 이런데 마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사실은 어떻게 개인적인 경력을 보면 제일 딸려요. 의원은 계속 했지만은. 예. 그런데 이번에 홍준표 의원한테 뭐 여러 가지 한 거 보면은 오히려 하태경 의원이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 어떤 그 여론이나. 그래서 그 또 저는 뭐 그걸 떠나서 하태경 의원이 올라와야지 또 4강 그 경선에서 재밌는 연주를 하지 않을까. 예, 그게 그럴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어떤 그 경선에서 국민들 관심을 끄는데 예, 흥행을 하는 데는 흥행 요소로서는 하태경 의원이 제일 좋아서 저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 바람으로는 예. 저는 하태경 의원 전혀 모릅니다. 예. 하태경 의원이 올라오는 게 어떤 대선 경선에서 흥행 요소로 좋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원희룡 의원 같은 아니 전 의원이죠. 예. 전 지사 전 같은 지사. 경우는 저평가 우량주라고 본인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할 정도로 예. 준비된 사람인데. 상당히 여러 면에서는 준비된 그런 후보인데 평가를 못 받고 있고 진중권 전 교수도 이번 토론에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네. 정책 대안 또 철저한 준비 가장 앞선 분이 원희룡이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관심이랄까 또 이렇게 지지를 안 해주니 뭐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전에 정석윤 전 총리가 그러니까요. 늘 그거 아닙니까? 뭐 여러 사람으로야 면에서는 뭐. 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빠지는 게 없는데 국민들이 지지를 그러니까요. 안 해주니까 네. 뭔가 특색이 없지 않습니까? 브랜드가 없는 거죠. 예, 자기 브랜드. 브랜드가. 정치인은 자기 브랜드가 있어야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예. 그게 좀 아쉬워요. 저도 뭐 하태경 후보 이분은 뭐 워낙 또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토론이라든가 또 상대의 공격 이런 네. 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내공을 가졌죠. 내공을 갖고 원래 또 이제 운동권 출신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말 저쪽에 잘하죠.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전향한 전향한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말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준석을 능가할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죠. 사투리만 안 쓰면 능가할 건데 그 부분에서 예, 거기다가 또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예. 한 놈만 팬다. 이게 또 먹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재밌잖아요. 홍준표 저격수로 나서가지고 그냥 또 콕콕콕 뭐 찔러서 조수홍이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조국소. 조도 만들어내고 예, 조수홍. 조국송 예. 조국소를 조국송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아주 재밌는. 또 카지노 홍도 만들었어요. 아. 전국에 카지노 만들자고 하는데 삼천리 강산을 카지노로 만들냐고 카지노 홍. 카지노 홍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 봐서는 글쎄요. 뭐 원희룡, 하태경 그러나 최재형 후보가 워낙 워낙 인품이 있어서 그분에 예. 대한 그 미련이랄까 그런 남아있죠. 것들이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웬만하면은 4강 중에는 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희망 근데 사항이죠. 최근에 또 뭐 정의화 전 국회의장 뭐 이런 분들도 지지를 지지를 철회한다고. 철회하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뭔 또 지지 철회한다고 그 언론에다 그러게요. 예.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자기가 이렇게 지지해놓고. 무슨 처음부터 그 추대 유엠론에 네.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그 가만히 있으면 되죠. 뭐. 바람을 잡아놓고는 그게 자기 기대에 못 미치고 지지율 안 온다고 해서 나 철회해버릴게. 그건 좀 국회의장을 지낸 분의 품격은 아니잖아요. 최재형 원장이 한 50년 후에 예. 대선 나섰으면 아주 좀 해볼 만할 건데 예, 그래서 지금 이런 혼탁한 예, 결과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대장동 불길이 온 나라를 지금 불태울 그런 기세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수사를 해낼지는 지극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 네.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 않겠느냐. 그럼 또 국민의 분노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노가 내년 네. 3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표출될 가능성이 표출되는지. 높죠. 예, 지난 그렇죠. 4.7 재보선 안 봤습니까? 네. 아이고나 또 이번에
일주일간이 이렇게 여 변호사님하고 이 대담을 하면서 한 주가 또 갔습니다. 또 세월 잘 다음 주에 갑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